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0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당하다, 당황하다, 황당과 당황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이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한자로 이렇게 안다고 해서 확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 낱말이 한자를 다 안다고 해서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한자로 알더라도 애매하다. 그렇지만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황당하다, 당황하다. 네. 우리가 뒤에 이제 예문 같은 걸 보면 조금 이해하기는 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황당과 당황에 볼 때는 황당하다 할 때는 이렇게 황당 이렇게 씁니다. 당황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당황 또는 이것을 해서 당황 이렇게 쓴다. 그리고 막 글자 뜻도 사실은 한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는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글자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황은 거칠다라는 것이에요. 거칠다. 우리가 황폐하다, 황무지다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거칠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글자를 보면 위에 초두가 있다. 자, 오른쪽의 글자에는 거의 잘 쓰지 않는 망할 황이다, 망할 황이다. 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아랫부분이 이제 내천자로 보인다. 내천자라고 하면 사실은 물이 큰 물이 지나가고 풀만 둥둥 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큰 물이 지고 나면 풀만 이렇게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글자 자체가 아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말하자면 해골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직 좀 남아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죽은 시체를 벌판에, 옛날에는 풍장 비슷하게 벌판에 이렇게 던져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거칠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황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은 이제 당나라 할 때 당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나라 이름으로 쓰이기 전에 이 글자가 쓰였겠죠. 주로 허풍을 떤다든지 이러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이것이 별을 뜻하는 별경이에요. 일곱째 천간경이다 할 때 제 이름자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입구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곡식을 탈곡하는 모양이다. 이 부분이 이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을 탈곡하고 그리고 아래에 입이 있다는 것은 탈곡한 곡식을 이렇게 받아 먹는 모양이다. 그런데 허풍을 떤다든지 이러한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라 이름으로 당나라가 됐다 하면 허풍이란 그런 의미로 쓰면 나라 이름에 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당나라 이후에는 이 곡식을 풍족하게 우리가 먹는다, 충실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이다. 네, 글자 모양은 좀 바뀌었다. 그렇죠? 자, 황은 이제 어렴풋하다 또는 다급하다라는 신방변을 붙였다. 예, 여기에 거칠 황에 신방변을 붙였다. 거칠다는 것은 홍수가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든지 또는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벌판에 던져 놓았다든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 예, 다급하기도 하고 또 뭔가 다 휩쓸려 가고 없다. 조금 남아있다, 어렴풋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방변에 거칠 황을 써서 황을 쓴다. 다급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두렵다는 황이에요. 황. 마음의 상태다. 그렇죠? 두렵다. 근데 이것은 임금을 뜻하는 황이에요. 임금황, 황제 할 때. 임금님 앞에 가면 몸이 떨린다, 두려워진다. 그렇게 하면 외우기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당이다 또는 당황 이렇게 된다. 이것이 뜻이 또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묶은 낱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자를 알아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글자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당하다, 황당. 황은 알맹이가 없다, 근거가 없다, 허황하다. 자, 물에 다 실려 내려갔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알맹이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당은 앞에서 허풍이다. 허풍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황당은 제가 사전을 3개를 찾아봤는데 말이나 행동이 허황하고 터무니가 없다. 두 번째, 말이나 행동이 참되지 않고 터무니가 없다. 세 번째 사전은 이야기나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거나 현실성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의의가 없고 터무니가 없다. 3개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황당하다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터무니란
국어사전의 순 우리말이겠죠. 틀을 잡은 자치. 뭔가 틀을 잡았는데 그 틀을 잡은 자치가 없다. 그렇죠. 그것이 터무니가 없다. 네. 그리고 정당한 근거나 이유. 그것이 터무니인데 그것이 없다.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치도 없는 것. 그것이 터무니다. 그것을 황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당황은 네, 두 개로 다 쓴다. 이 당이 허풍을 떤다. 결국 내용이 없다. 황은 아주 절박하다. 또는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되겠죠. 황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또 두 번째 사전은 놀라거나 다급하여 이것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세 번째 사전도 마찬가지로 의외의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해 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당황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 세 사전에 다 공통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당황은 당황했다.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한다. 그렇죠? 황당은 터무니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두 개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우리말로 쉽게 풀어쓴 것. 황당은 터무니가 없다. 당황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황당은 황당한 말, 터무니가 없는 말, 근거가 없는 말, 뜬구름 잡는 말, 황당한 말. 내 말이 황당하다고? 그렇죠. 내 말이 터무니가 없다고? 내용이 없다고? 네, 그런 의미의 황당이다. 당황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행동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개 사람들은 처음 외국인을 만났을 때 당황을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말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 당황한다. 사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당황과 불안에 떨고 계셨다. 갑자기 사고 소식을 들으니 당황해야 된다. 도대체 앞뒤를 어떻게 가려서 행동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황당과 당황이다. 자, 이렇게 한자로도 배우고 우리말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당황한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것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 그러면 황당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정 모르면 또 국어사전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황당이라고 할 때는 또 우리가 황당무계라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황당. 그렇죠. 황당무계. 황당은 이제 터무니가 없다는 것이죠. 터무니가 없는 뭔가, 그리고 또 개가 없다라는 거, 그런 얘기예요. 개는 무엇이냐? 개는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전을 보니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가 없다. 여기도 터무니가 없다 이런 데 있죠. 황당이 터무니가 없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이야기나 행동이 헛되고 터무니없어 믿을 수 없다. 황당무계하다. 전설이나 민담이 황당무계하다고 완전히 무시할 것은 아니다. 이런 내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행이 황당하여 터무니가 없어서 상고할 바가 없다. 생각할, 어떻게 논의할 그럴 바가 없다. 이럴 때 황당무계라고 한다. 여기에서 개라는 것은 상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개가 상당히 글자 어려운데 저는 몰라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낱말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사전 찾을 때 이런 글자가 있다는 정도만 아셔도 된다. 이걸 외워가지고 쓰면 좋겠습니다만 별로 써먹을 데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익사를 얘기할 때 골개, 그렇죠. 골개. 이것은 이제 미끄러질 활주로 할 때 활입니다만 또 골이란 웃긴다 할 때는 골로 읽힙니다. 그래서 골개, 그렇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뭐 일본 말입니다만 곱개이다. 저 친구 아주 곱개이야. 웃긴다. 익살스럽다 할 때 이것이 곱개이 이렇게 이제 읽힌다. 그것이 골개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당과 황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끔 쓰는 낱말을 보겠습니다. 당은 당나라 당이다. 또 당황할 당이다. 허풍친다 할 때 당이다. 당근이다. 예, 이렇게 되면 보통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 넘어온 물건이다. 서역에서 온다든지 뭐 중국에서 온 쪽을 당근. 당돌하다. 예, 당돌하다. 허풍이 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명으로는 우리 뭐 분당이다. 당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당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남 쪽의 분당은 이것은 두 지역이 합쳐져서 된 말이기 때문에 분당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당진이라는 것은 당나라로 가는 항구와 가깝다. 이렇게 되겠죠. 자, 황은 거칠다. 황무지. 그렇죠. 아주 거칠다. 황무하다. 황폐하다. 구황작물이다. 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대체해주는 작물을 구황작물을 한다. 자, 마음심이 들어간 어려운 푸살 황은 경제공황이다. 공황할 때 있습니다. 공황. 예, 공황.
무섭다는 그런 뜻도 들어가죠. 황망하다. 네, 황망하다. 그리고 임금황이 들어간 두리알 황은 경황, 또 황송하다, 황공무지하다, 네. 황공무지할 때는 지는 땅지자다. 네. 황공에서 어떻게 엎드릴 땅이 없다, 엎드릴 곳이 없다. 그렇게 되겠죠. 네, 오늘 황당과 당황이란 말을 살펴봤는데 한자로도 사실 어렵고 한자로 다 알더라도 뜻을 제대로 오랫동안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한자말 중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가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황당은 터무니가 없다. 그렇죠. 당황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풀어서 연결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